여러분, 혹시 장수 유전자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사셨으니 나도 오래 살겠지. 혹은 우리 집안은 단명했으니 나도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지는 유전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고작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 이상은 무엇일까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오늘의 생활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줄이라는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부터 전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결정적인 행동과 특징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중 만약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요즘 혼밥, 혼술이 트렌드고 혼자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볼 때 원시 시대의 혼자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고립감을 느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독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플 때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의학적으로 고혈압이나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 즉 명암이 사라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성향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을 연구해보니 그들에게는 이키가이, 즉 아침에 눈을 떠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많은 중년 남성분들은 평생을 회사의 직함으로 살다가 은퇴하는 순간 급격하게 늙어버리곤 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도 이제 할 일이 끝났나 보다라고 인식하고 노화 스위치를 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명암을 만드는 시작이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넘어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혹시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의자 중독이라고 불릴 만큼 엉덩이가 가벼울 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다면 그 1시간의 운동 효과는 거의 상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혈액 속의 당분을 흡수하지 않고 둥둥 떠다니게 둡니다. 그게 결국 당뇨가 되고 온몸에 염증이 되는 것이죠.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식습관에서도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먹는 행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적게 먹는 소식이 아니라 공복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우리 몸의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신호인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간식을 집어넣으면 췌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가짜 식욕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이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심리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평소 뉴스 보면서 욕을 많이 하시거나 운전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발병률이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화를 잘 내고 남을 믿지 못하는 냉소적. 불신 성향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상 전투 모드로 켜놓게 만듭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너그럽게 먹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혈관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잠입니다.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일찍 죽으려면 잠을 줄여라가 맞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척수액이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깊게 못 자면 뇌에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둔 채 다음 날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 뇌를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신체 지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없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존 지표가 바로 악력입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 힘이 아니라 전신 근육량을 보여주는 대리 지표입니다. 뚜껑 따기가 힘들고 문고리 돌리기가 버거워졌다면 지금 당장 스쿼트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사라지는 연금과 같습니다. 저축해둔 근육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놀라운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실 사용 여부입니다. 갑자기 무슨 치아 얘기냐 하시겠지만 잇몸의 만성염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치아가 튼튼합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이 사이의 세균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치실을 쓰는 습관은 뇌, 심장을 지키는 아주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원래 내 방식이 맞아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다루기 싫고 가던 길로만 가고 싶고 먹던 것만 먹고 싶어지죠.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는 낯선 자극이 없을 때 퇴화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 귀찮아하는 순간 뇌의 가소성은 멈추고 굳어버립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이 바로 진짜 늙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불편함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태도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꼭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이나 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며 이것이 장수를 가로막는 마지막 큰 장애물입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준비하면서 몇 군데 뜨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변화할 준비가 되셨다는 증거니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30분만 일찍 주무시거나 식사 후에 바로 앉지 말고 10분만 걷는 것 혹은 치실 하나를 사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사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